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선택과 행동으로 쌓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민선 8기 지난 3년간의 각 지방정부가 쌓아 올린 성과물과 앞으로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BTV 특집 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시 신기용 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기용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날씨 진짜 무덥죠? 네. 예,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열심히 하여튼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민선 8기 어느덧 3년이 됐어요. 네. 예, 소감이 어떠십니까?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왔는지 벌써 3년이 흘렀고요. 이제 남은 임기가 1년인데,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지난 3년 한번 되짚어보고, 남은 1년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으로 이렇게 삼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장께서는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쓰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지난 3년 돌아봤을 때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지 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큰 성과는 사실 저희가 이제 개발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택지 개발 공사라든가 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수 처리를 할 수 있는 하수 처리 시설. 이것을 그 입지 어디다 위치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내 집 앞에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 또 인근 지역과의 그런 갈등 이걸로 이제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 제가 22년 취임을 하고 6개월 만에 그 입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가장 큰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쉬운 점은 그런 과정에 지역 주민들 간에 좀 뭐랄까요,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오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런 갈등의 시간들이 좀 있었다. 그런 게, 그런 갈등이 없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아주 조화롭게 화합하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하수처리장 이야기 네. 해보겠습니다. 민선 8기 취임 직후에 1호 현안 사업이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이었어요. 예. 예, 결정을 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취임하면서 7월 1일 바로 그 주민들로 대표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몇십 차례 민간 대책위원하고 회의를 통해서 뭐 출입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굴뚝을 어떻게 몇 미터로 할 것이냐 이런 거 조율해 가면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수탁은 환경공단에 맡겨서 지금 관련 행정 절차를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고 용역도 지금 수행하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30년 12월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30년 12월 목표 준공을 목표로 그래야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30년 준공 목표로 지금 열심히 그 행정 절차를 밟고 있고 또 민간 대책위원회 하고 토의를 해가면서 논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기피 시설인데 이게 이제 지하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상에는 어떤 걸로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은 사실 기피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이 기대 시설 위에 상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도 위원회하고 논의를 해가면서 주민 편의 시설로 이렇게 탈바꿈 시키려고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뭐 체육시설, 공원 이런 것들 하던데. 맞습니다. 저희 과천시에 없는 게 파크 골프장이라서 파크 골프장이라든가 그다음 전문 음악홀 이런 공연장 이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체육시설도 물론이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역의 수건 사업 짚어볼 텐데 지식정보타운의 학교 부족 문제가 거론이 됐었어요. 저희도 여러 번 취재를 했었는데 최근에 단설 중학교 학교 부지를 확정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쯤 개교하게 되나요? 예, 지정타의 단설 중학교 개교 시점은 28년 3월입니다. 그래서 28년 3월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들이 중학교 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늦지 않게 개교하기 위해서 지금 최종 그 고시라고 그러죠. 지국의 고시, 변경 고시가 지난 5월에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앞으로는 LH는 학교 부지 조성하는데 하고 교육청은 이제 학교 설립해서 적시에 잘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그 시는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학교가 그냥 평범한 학교가 아닌가 봐요? 처음에는 이제 학령 인구가 요즘에 줄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중학교가 부지가 있었는데 학령 인구가 줄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필요 없다 해서 부지를 없앴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필요했고, 근데 이미 토지 이용 계획은 다 확정이 됐고 들어갈 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몇 군데에 검토를 하다가 공원에다가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공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공원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 또 학교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갈등이 있으면서 최종적으로는 공원의 어떤 생태 환경도 보존하면서 학교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정리가 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 과학특화 공유학교라는 걸 추진하고 있나요, 또? 이미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과천의 국립과천과학관이라고 하는 좋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훌륭한 강사님들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 그래서 저희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 과학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학생들 한 20명을 공부를 시키는데 이제 학점도 인정이 되고 또 생활기록부에 기록도 되고 해서 이게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좋은 이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과학관에 해서 공유학교라고 그러죠. 과학 특화 교육 학점이 인정되는 그런 공유학교를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학부모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과학관 또 교육청, 지자체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좋은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역의 기반을 참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정보타운에 이제 인구가 늘고 있는데 특히나 젊은 인구들이 늘고 있잖아요. 네. 지난해 수도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사를 했더니 과천시가 1위를 했어요.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년 지금 연속해서 수도권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1등하면 전국에서 1등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렇게 육아 친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에는 아무래도 시에서 사실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라는 데서 아이 돌보미 사업도 잘하고 있어서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A 평가도 받고 있고, 그래서 아이 돌보미 사업, 그 다음에 그 민간 어린이집에 담임 교사가 아닌 비담임 교사의 인건비를 100% 시에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대체 교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훨씬 더 아이들한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줄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제 산모 또 신생아 태어나자마자 그런 건강 관리 서비스 사업, 뭐 생애 초기 그런 건강 관리 사업 이런 서비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예. 그다음에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 학생 1인당 그 저희 과천시에서 지원하는 그 예산액이 거의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는 인근에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넘는 그런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마 많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가고 싶은 도시이긴 한데 네. 집값이 워낙 넘사벽이라서 좀 장벽이 좀 높긴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도 높고 또 들어와서 살고자 하시는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자체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면서 이런 전세 수요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전세 가격이 많이 높습니다, 사실. 예. 젊은 부부들이 들어오셔서 하시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은행 대출 받아서도 또 열심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만큼 과천의 미래에 대한 그런 것이 높다고 봅니다. 예. 예. 뭐 앞으로 과천에 공급이 좀 많아지니까 네. 좀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좀 기대해 봐야죠. 뭐.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출산, 육아 외에도 어르신들이 2배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네. 하셨는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떤 혜택들, 정책들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또 과천이 높다고 해서 많이들 좋아하시고 또 건강한 도시로도 저희가 또 인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의 간병비,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간병비를 그동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기초수급자 중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간병비를 이거를 지금 저소득층으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20만 원 정도의 간병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립요양원이 8월이면 개원이 됩니다. 한 140평상의 요양원이 시립으로 개원이 되고, 저희는 또 9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한테 축하금으로, 장수 축하금으로 100만 원 이렇게 이제 드리고 있고요. 또 8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월 3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노인복지관에서도 열심히 최우수 기간, 연속해서 최우수 기간으로 선정이 되면서 예.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 그다음 경로당에 대한 그런 지원 이런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또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 복지관에서 만나뵀던 어르신들 생각이 나네요. 예, 예. 자랑하시던데. 보니까 1등이 또 있네요. 경기도에서 과천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인데 예. 그 중에서도 주거 환경과 생활 안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네.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예, 이 살기 좋은 도시는 벌써 5년 연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까봐 걱정이네요. 예,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살기 좋은 도시의 그 지표를 보면 안전 지수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냐 이런 것인데 저희는 사실 제조업 공장도 없고 또 공원이 많고 또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천 시민들의 어떤 과천에 사는 자긍심, 만족도 정말 이런 것은 정말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보니까 플러스 요인도 많지만 마이너스 될 요인도 사실 별로 없어요. 과천이. 예. 그래서 저희는 보면 뭐 자살률 이런 것도 낮고 그다음에 교통 안전과 관련해서 왜 우회전할 때 일단 정지 이런 신호등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 과천에서 공무원이 특허내가지고 그런 인정받은 거고 예. 대통령 상도 받고 그래서 이건 안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회 재난에 대해서도 특별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도시가 컴팩트하다 보니까 네. 빨리빨리 아이디어 내서 적용하고 또 피드백 받을 수 있고 네. 관리가 좀 잘 되는 측면이 있는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가와 문화생활에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습니까? 저희는 과천 시립예술단이 있고 전통예술단이 있습니다. 예. 시립예술단에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여성 합창단, 소녀 합창단이 있고 저희가 또 줄타기 전통예술단, 또 경기소리 이렇게 해서 또 무동 답교놀이 이렇게 해서 전통예술단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아파트 단지마다 또 경로당마다 이렇게 찾아가셔서 이런 문화예술 이런 활동들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아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줄타기 배우려고 그 문원 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거기 전학 온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 과천이 작지만 굉장히 많은 그 전통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줄타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신체, 정신 이런 건강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친구들이 또 잘 배워서 그 전통 연회과라 그러죠. 한의종 같은데 전통 예술과 관련한 그런 과에도 진학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많은 그 이수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예. 가끔 야생화단지에 있는 그 줄타기 있는데 거기 맞습니다. 갑니다. 거기가 산책 갑니다. 오셔요? 네. 예, 아주 좋죠. 거기 예, 그렇죠. 쪽도. 예. 네, 맞습니다. 자, 지난 3년간 과천시가 걸어온 그 길, 성과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1년이 남았는데 가장 집중해야 할 일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시의 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종합의료시설. 저희가 없는 것이 병원입니다. 종합병원. 네. 그래서 저희는 대학병원으로 유치를 하려고 작년부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8월에 제2차 재공모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좋은 대학병원, 그래서, 응급, 뇌졸중이라든가 갑자기 심장 이렇게 질환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응급처치 기능, 플러스 미래형 병원으로 해서 대학병원 좋은 병원을 좀 유치하면 우리 과천에 없는 것 중에 백화점도 사실 없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병원 없는 거는 이걸로 해서 좀 딱 종집을 찍고 새롭게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갖춘 그런 과천시로 좀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평촌이나 강남이 멀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인구 늘어난 걸 생각하면 필요한 시설일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로봇이라든가 새로운 산업, 4차 산업 기술의 어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기존 병원으로는 또 이런 게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건설되는 그런 병원은 이런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의 모델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저희 과천이 딱 알맞다,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8월에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교통 인프라 확충도 중점 과제로 꼽고 계시는데 과천 위례선 그 노선 문제 때문에 좀 말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과천 위례선은 저희 주암지구 과천 신도시 3기 발표되면서 더 본격화 됐는데요. 지난번에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그 적격성 조사도 통과를 했고, 그래서 일단 확정은 되는 상황인데 이걸 저희는 이제 정부 청사역까지가 시점이라서 요거를 지식동구 타운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장하는 거를 제5차 국가철도 계획망에 좀 반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림선이라고 그러죠. 서울대학교 정문까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신림선.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만 서울대 정문까지인데, 요거를 저희가 과천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관악산 뚫고서 저희 청사로 연결하는 그런 신림선 연장,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저희 과천을 그야말로 과천 위례선, 신림선 연장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4호선까지 그야말로 환승 거점지가 종합청사역이 될 것이고, 그래서 동쪽, 북쪽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철도 교통망 지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연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우면산 도로를 지어한다든가 또 서울로 진입하는 또 도로를 좀 더 신설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든가. 그래서 아마 이런 개발 계획이 있으면서 이런 철도망 계획, 그다음에 도로 계획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수 터널이라고 그러죠. 남태령에서 이수까지 그 도로를 지하화하는 복합 이수 터널 그 사업이 지금 이미 착공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천이 서울하고 인접해 있지만 이런 도로 계획, 철도 계획을 통해서 더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남태령 넘어갈 때 그 고통을 이제 덜 수 있나 싶어지네요. 근데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천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 하셨어요. 네. 요건 조금 신박한 그런 네. 아이디어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의 산업은 거의 AI, IT 이쪽 산업이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산업은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 어떤 산업이 로봇 사업이 될 수가 있고 바이오 산업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왕이면 푸드테크 쪽으로 가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K컬처 중에 또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가 K푸드입니다. 그래서 K푸드 이 사업을 산업화하는 거에 어떤 거점으로 저희 과천을 삼겠다 해서 얼마 전에 그 연구지원센터에 선정하는데 저희 과천하고 춘천이 같이 공모를 해서 52억 국비를 따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거와 관련한 회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과천에 이런 연구지원센터를 해가지고 푸드테크 중에서도 저희는 개인 맞춤형 앞으로는 임산부라든가 당뇨병 환자라든가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가 이렇게 취약한 그런 건강 분야에 맞춤형으로 식단 서비스, 식단을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거를 공급해주는 이런 산업이 앞으로는 육성될 겁니다. 이런 산업이 활발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는 이런 개인 맞춤형 실증도 하고 인증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화를 저희 과천에 거점화로 하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 푸드테크 협의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푸드테크 협의회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천시가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네트워크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첫 번째 사업이 이 푸드테크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외에도 민선 8기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실 일들이 좀 많으실 텐데 남아있는 그 해야 할 일 몇 가지 꼽아주신다면요. 이제 시의 큰 발전과 관련된 종합병원이겠고요. 시민들이 또 체감하실 수 있는 거는 체육시설, 또 공원, 산책로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데가 좀 있어서 지역 안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쓰고 또 인구가 늘면서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더 확충하는데 남은 1년 동안 잘 마무리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그런 문화예술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다음 체육시설 이런 거에 더 관심 갖고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1년 뒤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1년 뒤에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자신에게 붙이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이걸 좀 붙였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이제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고, 우리 과천 시민에게도 듣고 싶은 얘기는 일 잘한 시작. 누구든지 일은 열심히 하거든요. 시작이 되면 다 열심히들 하려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뭐랄까요. 결과론적으로, 참 일 잘했다. 이런 결과가 성과물로 나올 수 있어서 그걸 이렇게 시민들이 바라봐 주시고 공무원들이
인정하는 그런 일 잘한 시장 그렇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1년이란 시간 짧을 수도 있지만 또 길게 보면 길게 볼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예, 남은 기간 동안 계획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 잘한 시장, 신계용 시장으로 이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BTV 특집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